표현되는 단어 중에 요새 금수저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시골에서 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긴 한 건 맞아요. 증조 할아버님이 만석군이셨고 그리고 사학을 했으니까 사립학교라고 의리의리한 건 아니에요. 시골에 학교 조그만 학교를 했던 건데 웃기는 게 이제 제가 어려서부터 장사꾼의 기질이 내가 증조 할아버님의 조금 기질을 닮았구나 생각한 게 뭐냐면 이제 제 어렸을 때 꿈이 뭐냐면 버섯 농사 짓는 게 꿈이었었어요. 어렸을 때 가족끼리 송전을 갔다가 그 버섯 농사 짓는 거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어렸을 때 보니까 별로 투자가 안 된 거예요. 그냥 나무 갖다 이렇게 세워놓고 물만 뿌렸는데 버섯이 난다는 거야. 이거는 그냥 물만 뿌리면 나와요 이러는데 그 어린 마음에 이건 무조건 투자도 없이 나무만 갖다 놓으면 왜냐하면 제가 어려서부터 본 게 저희가 이제 과수원을 했거든요. 할머니, 할아버님이 과수원은 되게 일이 많아요. 그 엄청난 노동에서 이 사과가 나올까 말까인데 버섯은 그냥 물만 좀 그 다음날 또 커지고 그 다음날 꺼지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저거다. 일단 돈이 된다는 거고 투자 대비 수확률이 좋다는 거.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네요. 그렇죠? 떡잎부터 달랐던 사업가 백종원. 하지만 백종원조차 처음부터 모든 일이 잘 풀렸던 것은 아닙니다. 20살의 백종원은 고등학교 졸업 후 지인의 소개로 중고차 판매 알바를 시작하게 됩니다. 호객행위를 잘했던 백종원은 계속해서 손님을 매장으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손님을 데려와도 차를 잘 팔지 못하는 딜러들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팔아보겠다고 이야기하여 자동차 교육을 받습니다. 백종원은 차에 대해 기본적인 교육과 정보를 습득한 후 손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떡잎부터 달랐던 백종원 첫 손님에게 40분 만에 차를 파는 수완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단 며칠 만에 6대를 팔게 되면서 중고차 딜러가 자신의 천직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차를 팔았는지 문제가 있던 차를 팔게 된 것이 화근이 됩니다. 자동차에 대해 잘 몰랐던 백종원은 자신도 모르게 운행거리가 조작된 차를 판매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알게 된 고객은 백종원을 찾아와 뺨을 때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백종원은 자동차 딜러 일을 하려면 자동차에 대해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자동차 자체에는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을 곧 알게 되어 자동차 딜러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대학 진학 당시부터 백종원은 아버지와 진로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교육자였던 아버지는 백종원이 교육자가 되길 바랬지만 백종원은 교육보다는 사업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부모님과 갈등을 겪다 결국 연세대학교 사회사업학과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며 백종원의 운명을 바꾼 치킨집 아르바이트를 시작합니다. 치킨집에서 맥주를 마음대로 마실 수 있어 시작한 아르바이트였지만 이곳에서 백종원은 요식업의 꿈을 키우게 됩니다. 배달이 많지 않던 당시 백종원은 치킨을 배달해보자는 아이디어를 내 사장님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백종원은 직접 나가 전단지를 뿌리고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렇게 며칠간 전단지를 돌리니 배달 주문이 물밀듯 들어오게 됩니다. 자기가 직접 생각해낸 아이디어로 가게가 잘 되는 것을 본 백종원은 요식업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됩니다. 장사가 잘 되자 아르바이트 한 달 만에 사장님께 말씀드려 가게를 직접 인수하겠다고 합니다. 사장님은 흔쾌히 치킨집을 양도했고 백종원은 한 달 만에 치킨집 사장이 됩니다. 색다른 아이디어와 다양한 시도를 한 백종원의 가게는 계속해서 매출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백종원이 대학교 3학년일 땐 치킨집 3개를 운영하는 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24살의 백종원은 군입대를 하게 됩니다. 학사장교로 군입대를 한 백종원은 군생활과는 잘 맞지 않았는데요. 특히 매일 달리기하고 훈련하는 생활이 영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군대에서 식사를 담당하던 부사관과 몰래 보직을 받고 근무하기에 이릅니다. 이때 백종원은 역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간부 식당을 뷔페 스타일로 바꿔 장군의 칭찬을 듣기도 하고 뚝배기 용기를 사다가 특식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특별한 군 생활을 한 백종원은 전역 후 곧 바로 인테리어 회사를 만듭니다. 어릴 때부터 꿈꾸던 무역 사업을 하고 싶어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식업에는 비상하게 돌아가던 백종원의 사업 능력은 인테리어 업계에서는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사무실에서 의뢰 전화만 기다리던 백종원은 근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놀러갑니다. 중개사무소에서 요즘 어디 괜찮은 식당 나온 데 없어요? 라고 물어보게 되었고 중개인은 마침 매물 괜찮은 게 나왔다며 소개시켜주게 됩니다. 중개인은 바로 백종원을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일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어 당황한 백종원은 임대료와 권리금이 너무 비싸다며 발을 빼게 됩니다. 그렇게 사무실로 돌아온 백종원은 다음날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그 전화는 백종원이 요구했던 모든 조건을 다 맞춰주기로 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백종원은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그 가게를 인수하게 됩니다. 28살의 백종원은 첫 번째 식당, 원조 쌈밥집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특별한 인연도 같이 시작됩니다. 사람을 구했는데 그때 이제 인연이 우리 오래된 부산 아줌마라고 부산 아줌마 저하고 되게 오래된 호랑이 같은 아줌마가 나타난 거예요. 쌈밥인데 쌈밥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정말 농담이 아니라 무서운 거야. 주방에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그분도 경상도 분이라 그냥 막장이라고 그냥 된장을 퍼서 쌈장으로 주어요. 그리고 푸성기 이제 쌈하고 이렇게 주고 고등어 조려주고. 그러니까 나는 이게 아닌 거야. 나는 못 먹겠는 거야. 그냥 막장이라 이거를. 그래서 기분 좋을 때 얘기한 거야. 이 막장 말고 저는 시골에서 우리 집에서 먹을 때 쌈 먹을 때는 호박도 다지고 양파도 다지고 고기도 좀 넣고 이렇게 볶아서 이렇게 참기름이랑 볶아서 먹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안 된다. 딱 이러는 거야.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이거를 동시에 만들어서 한번 손님한테 내보고 손님 반응을 보면 안 될까요? 뭐 마음대로 해라. 고관 인정을 받은 거야. 들어가서 정말 온갖 정성을 다해 그걸 만든 거야. 지금 생각 말도 안 돼. 당연히 내가 이길 건데 만들어서 냈는데 당연히 내게 뭐 계속 추가 들어지니까 막 그때 그 희열이라는 게 진짜 희열이에요. 내가 만든 메뉴가 막 손님이 자꾸 리필 들어오고 막 웃어 죽겠는데 웃지는 못하겠고 쌈장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점점 이제 내 말이 바뀌고 근데 그런 재미가 이제 소소하게 생기기 시작. 내가 메뉴를 바꾸면 손님이 반응이 오고 근데 이제 이 희열은 돈이지 않아요. 여기 쌈장 맛있어 하고 들어오는 소리 들으면 진짜 오면 전기가 쫙 와요. 그건 돈이잖아. 칭찬이 아니라. 그런데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할 건 뭐냐면 쌈하고 같이 먹는 삼겹살이 문제인데 근데 이 논현동에 워낙 유명한 삼겹살집이 유명한 게 있었어요. 여기 식당 많았었어. 나도 대학교 때 그 집도 안 했으니까. 저 집을 어떻게 이겨?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저 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원가 절감해서 좀 많이 주는 방법밖에 없다. 양을? 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시장에 가서 아예 원육 원판 상태로 사다가 내가 잘라서 냉동실에 얼려서 그걸 썰어주자. 근데 이걸 써는 것도 기술이에요. 이 손으로 써는 사람들 되게 기술자야. 근데 나 못 쓰겠는 거야. 저 중앙시장에 가서 기계를 사러 갔는데 거기서 잘못 산 거야, 기계를. 이제 중고를 사는데 좀 돈이 없으니까 싼 걸 산다는 바람에 햄 써는 기, 슬라이서기라는 게 있어요. 얇게 썰기도 하지만 이거 손으로 밀어야 되니까 밀면 도록 말려서 나오는 거야. 아이씨 어떡하지? 그래서 처음에 하도 귀찮으니까 도록도록 말린 걸 그냥 갖다 손님한테 냈어. 그랬더니 손님이 야! 그러고 오는 거죠. 이게 뭐야? 이 삼겹살 대패밥처럼 말려갖고 막 대패처럼. 대패? 말 된다. 대패 삼겹살이라고 해야지. 그래서 이름을 지은 거야.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대패라고 하면서 이제 안 팔릴 것 같은 거야 이게. 그래서 뭘 했냐면 찍어 먹는 걸 바꾸려고 노력을 한 거야. 그래서 계속 뭘 만들어서 찍어 먹어봤는데 맛있는 걸 만들어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문제가 찍어서 삼겹살을 먹으니까 기름이 둥둥 뜨는 거예요. 고민 막 매일 고민하다 보니 꿈에 진짜 웃기는 게 진짜 꿈이에요. 꿈에 내가 삼겹살을 썰어갖고 이거를 구워서 찍어 먹어야 되는데 담궜다 굽고 있는 거야. 그 순간적으로 내가 이 생각을 못했지 한 거야. 앞서 이야기와 같이 백종원은 요식업에서는 정말 대단한 수완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집요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했고 마침내 꿈에서 해결 방법을 찾을 정도였습니다. 기막힌 발상의 전환으로 인해 백종원의 가게는 문전성 시 발 디딜 틈이 없게 됩니다. 요식업에서는 비상한 사업 실력을 가진 백종원에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사실 백종원은 인테리어 사업을 했을 정도로 무역의 꿈이 있었습니다. 백종원은 돈을 어느 정도 벌었으니 다시 무역을 시작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 지인을 통해 미국 자재 공급 업체와 계약을 맺게 됩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GDP가 상승하며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기대감에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목조 주택의 별장이나 집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이때 백종원은 식당은 지인에게 맡겨두고 건축 사업에 매진하기로 합니다. 쌈밥집 전에 운영하던 인테리어 회사 경력 덕분에 직접 시공까지 도맡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종원의 건축회사는 아주 빠르게 50억 원대의 연매출에 달성하게 됩니다. 자재를 해외에서 직접 수급하고 설계부터 시공까지 직접 할 수 있었던 백종원의 회사는 가파른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97년 IMF가 찾아오게 됩니다. IMF로 인해 자재 가격이 2배, 3배 상승하게 됐고 백종원의 회사는 일을 할수록 손해가 커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종원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의뢰받은 고객의 집을 모두 지어주었고 그 결과 17억의 빚이 남게 됩니다. IMF가 왔잖아. 다 내려놓고 사장님들 무릎 꿇고 내가 사장님들 자 정말 내가 아시겠지만 방법이 없다. 이 식당 하나 남았는데 이거 정리하면 얼마고 다 나눠 가지면 방법이 없다. 나 방법이 없어요. 알아서 하든지 법적으로 날 저주기든지 방법이 없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나한테 기회를 준다면 요거로 내가 일을 할게. 식당으로. 식당은 내가 지금 경기가 안 좋지만 어떻게든 일어날 자신이 있다. 시간을 좀 주면은 내가 어떻게든 일어나면 기회를 주겠냐. 뭐 이게 부분한테 대부분이 기회 죽게 해서 다 만장일치로 좋아요. 연장해 갖고 있을게. 그리고 이건 정말 급해. 자기들끼리 짜서 정말 급한 것들을. 그거부터 막았지. 그리고 나도 일수 써갖고 막았어요. 그다음에 저 영동시장 때 사채시장 가 사채로 막고. 그게 진짜 나중에 보니까 빚이 막 심해지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꺼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신 적도 있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지만 먹었었죠.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된 백종원은 마지막을 홍콩에서 맺기로 결심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홍콩에 간 백종원은 이런저런 이유로 극단적인 생각을 미루게 되는데요. 홍콩 밤거리의 화려한 간판을 보고 맛있는 음식들을 먹다 보니 돌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홍콩에서 본 기회들을 한국에서 성공시키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채권자들에게 무릎 꿇고 시간을 달라고 애원했고 백종원의 진심을 본 채권자들은 기회를 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백종원은 잠을 쪼개가며 쌈밥집을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역시 요식업에 일가견이 있었던 백종원은 쌈밥집을 원래대로 돌려놓기 시작했고 요리 연구에도 진심이었던 백종원은 수많은 요리들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IMF가 터지고 1년 뒤 33살의 백종원은 고객들을 지켜보다가 또 다른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퇴근길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잔 하는 것으로 마음을 달래곤 했습니다. 그런데 포장마차 요리는 생각보다 비쌌고 백종원은 여기서 기회를 포착합니다. 포장마차 컨셉이지만 조금 더 깨끗하고 싸게 팔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아직도 많은 젊은이들에게 사랑받는 한신포차가 시작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요리를 연구한 백종원은 한신포차의 대표 메뉴 닭발 요리를 내놓았고 한신포차는 말 그대로 대박이 터지게 됩니다. 33살의 백종원은 2년간 하루 잠을 4시간 이하로 줄여 빚을 갚아나가게 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직접 재료를 사고 오전엔 식당에서 식자재를 준비했습니다. 쌈밥집, 한신포차를 오가며 발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닌 결과 곧 빚을 모두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백종원은 200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2005년에는 70년대에 복고 분위기를 살린 새마을 식당을 런칭하게 됩니다. 1970년대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대한민국 새마을 운동의 향수를 담은 컨셉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픈 직후엔 장사가 곧바로 잘 되진 않았습니다. 이때도 백종원은 사업적 기질을 발휘합니다. 포장마차 컨셉인 새마을 식당의 주방을 과감히 오픈 키친 스타일로 바꾼 것입니다. 저렴한 컨셉의 포장마차지만 깨끗한 주방과 육가공 과정을 손님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차별화를 시켰습니다. 이렇듯 백종원은 요식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꾸준히 메뉴 개발을 하는 것은 물론이었고 고객들의 니즈를 찾는 데는 귀신같이 눈치 빠르게 찾아냈습니다. 부단한 노력과 고객의 만족을 꾸준히 추구한 결과 백종원 대표의 더본 코리아는 기업가치 약 3천억 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가 된 현재의 백종원은 끊임없이 새로운 음식을 맛보러 다니며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패 삼겹살, 우삼겹, 7분 돼지김치찌개, 끓인 닭발 등의 시그니처 메뉴를 내놓았으며 현재는 방송 활동을 통해 외식업계의 저변을 넓히며 업계와 고객의 간극을 줄이는 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백종원은 사학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 금수저라는 오해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만의 길을 가기 위해 부모의 뜻과 반대로 갔습니다. 음식에 대한 끈기와 집념과 수많은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백종원이 탄생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 역시 실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노력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